이번에는 문제3 분석 작업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의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분석 작업 1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면 되는데요. 데이터 도구에 있는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 2, 3에서 식품연별 데이터의 1사분기의 평균을 표 4의 H14에서 K20 영역에 계산하면 됩니다. 통합 기능에서는 참조 범위만 정확하게 지정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통합 기능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메뉴를 선택하기 전에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블록으로 지정해 줘야 됩니다. 범위를 블록으로 지정할 때에는 참조 영역과 비교할 영역도 범위에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표사 전체 영역을 블록으로 지정을 하고 데이터 탭을 선택한 다음 데이터 도구에서 통합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통합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에서 첫 번째로 지정할 것은 함수입니다. 이 문제는 표 1, 2, 3에서 식품연별 데이터의 1, 2, 3, 4분기의 평균을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수는 평균으로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란에서 평균을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다음으로 참조란을 클릭한 다음 이 참조란을 이용해서 표 1, 2, 3 영역을 추가하면 되는데요. 자, 참고로 표 1, 2, 3 영역을 보면 가장 마지막에 합계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표시하는 표 4 영역에는 합계행이 없네요. 자, 이럴 경우에는 합계행을 범위에 포함시켜도 되고, 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저는 그냥 합계행은 제외하고 범위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표1 영역에서 합계행은 제외한 A2에서 2구 영역을 범위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통합 대화 상자에서 추가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표1 영역이 모든 참조 영역란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자, 표2 영역을 블록으로 지정을 하고 추가 단추를 클릭한 다음 마지막으로 표3 영역도 블록으로 지정을 하고 추가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통합 대화 상자에서 바로 확인을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처음에 데이터 범위를 지정을 할 때 표 1, 2, 3과 비교할 영역도 데이터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할 레이블에서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표 1, 2, 3에 대한 식품연별 데이터의 1, 2, 3, 4분기에 대한 평균이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합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분석 작업의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분석 작업 ECT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면 되는데요.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경기지역 제품 납품 현황표의 납품 일자는 행 레이블로 처리하고 지역은 열 레이블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감 영역에는 수량과 납품 총액의 합계를 순서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의 처리 조건을 보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의 A19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열의 총합계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호 형식으로 지정을 하고 납품일자 필드는 월 단위로 그룹을 설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각 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이용해서 지정하면 됩니다. 그럼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한 다음에 지금 주어진 조건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삽입하기 위해서 경기지역 제품 납품 현황표에 있는 이미지 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삽입 탭을 선택을 하고 표에 있는 피벗 테이블 삽입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피벗 탭을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에서는 피벗 테이블에 사용될 데이터 범위와 피벗 테이블이 삽입될 위치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경기지역 제품 납품 현황표의 이미지 셀을 선택하고 메뉴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 데이터 범위는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 상자에서는 피벗 테이블이 삽입될 위치만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이 문제에서 피벗 테이블이 삽입될 위치는 동일 시트의 A19셀입니다. 그래서 대화 상자의 아래쪽에 있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한 다음 A19셀을 클릭을 하고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빈 피벗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지고 화면 오른쪽에는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을 이용해서 각각의 필드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필드를 드래그해서 열 레이블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납품일자 필드는 행 레이블로 이동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감 영역에는 수량과 납품 총액을 드래그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다음으로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 열의 총합계만 표시되도록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게 되면 행의 총합계와 열의 총합계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열의 총합계만 표시되도록 설정하려면 위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 도구 메뉴에서 디자인 탭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레이아웃에서 총합계를 클릭한 다음 가장 아래쪽에 있는 열의 총합계만 설정을 선택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행의 총합계는 삭제가 되고 열의 총합계만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피벗 테이블 도구 메뉴의 디자인 탭에서 총합계 오른쪽을 보면은 보고서 레이아웃 메뉴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 레이아웃 메뉴를 클릭을 하고 이 중에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는 납품일자 필드를 월 단위로 그룹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지정한 납품일자의 이메일 셀을 선택을 하고 바로하기 메뉴를 호출한 다음 그룹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그룹화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에서 단위는 기본적으로 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단위를 지정할 필요 없이 바로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납품일자 필드가 월 단위로 그룹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의 표시 형식을 천 단위 구분 기호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량의 합계 필드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수량의 합계가 입력되어 있는 이메일 셀을 선택을 하고 바로하기 메뉴에서 가필드 설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필드 설정 대화 상자에서 왼쪽 하단에 있는 표시 형식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에서 범주에 있는 숫자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체크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가필드 설정 대화 상자에서도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수량의 합계 영역에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납품 총액의 합계 영역에도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납품 총액의 합계가 입력되어 있는 이메일 셀을 선택을 하고 바로하기 메뉴에서 가필드 설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필드 설정 대화 상자에서 왼쪽 하단에 있는 표시 형식을 클릭한 다음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범주를 숫자로 선택을 하고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체크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가필드 설정 대화 상자에서도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납품 총액의 합계 영역에도 천 단위 구분기호가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 보았습니다.